이번에 소개드릴 그룹은 그룹 C입니다. SKT, 프나틱, RNG, 그리고 어제 합류한 클러치 게이밍이 있죠. 죽음의 조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RNG가 기대에 비해서 경기력이 살짝 안 나오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RNG가 기대에 비해서 경기력이 살짝 안 나오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지의 컨디션적인 문제, 그리고 메타에서의 문제, 탱커가 좀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탑에서, 그리고 랑싱의 문제. 랑싱은 롤드컵 그룹 스테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위권 탑라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빈틈이 많은 팀이 RNG이기 때문에 SKT와 프나틱의 2강 구도가 잡힐 것 같습니다. RNG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딜 캐리 위주의 팀입니다. 샤오가 지금 당장 뛰어난 개인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샤오가 캐리하는 그림이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탑 같은 경우에도 랑싱이 사실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팀 자체가 탑을 약간 배제하는 그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2대1, 3대1에서 무너지는 그림도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랑싱이 흔히들 말하는 상대적 약팀 상대로는 키워주면 캐리하지만 강팀 상대로는 키워줘도 1인분 하는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 RNG가 또 어쩔 수 없이 우지 캐리로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게 모든 게 겹쳐지면서 RNG의 경기력이 작년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나. RNG의 메타는 작년에서 변한 게 없다고 봐요. 작년의 승리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올해의 스타일에 맞춰간다는 느낌은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프나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최상위권 팀들의 기준에 의하면 피지컬이 좀 아쉬운 팀이에요. 근데 그 아쉬운 피지컬을 팀워크랑 뱀픽으로 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후반 갔을 때 좀 더 쉽고 강한 한타 조합을 가져온다는 거. 메타의 선구자다 뭐다 이런 말을 G2도 많이 하지만 작년부터 프나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대단한 부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원거리 딜러를 올려주면서 원딜 강타 올인 조합을 했던 것도 프나틱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가렌 유미 조합을 가장 먼저 꺼낸 메이저리그 팀은 프나틱이었습니다. 원딜 카르마 또한 프나틱이었고요. 소나타릭 또한 유럽에선 프나틱이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메타를 읽는,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걸 연습하고 시도하는 게 과감해요. 조합적으로 또 준비해온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개인 유럽 선수들의 개인 방송을 잠깐 봤었는데 모르가나 원딜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레클리스 선수가 경력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흔히 말하는 좀 4차원 약간 똘끼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진원딜 안 할 때도 진원딜 좋아했던 선수고 혼자 캐는 원딜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롤드컵에서도 G2와 함께 좀 극단적인 비원딜 선택을 보여주지 않을까.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기 라이너 간의 1대1 능력에 있어서 사실 G2와는 반반을 갖지만 G2보다 라인전이 센 팀이 없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1대1 딜교환, 예를 들면 작년에 아이지라던가. 그래서 롤드컵 중에서 만약에 그렇게 1대1 라인전 단계에서 프나틱을 압박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한다면 생각보다 맥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 프나틱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데, 서포터 힐리생 선수가 좀 극단적인 스타일의 선수라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만큼 많이 던지기도 해요. 흔히 말하는 실수, 스로잉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라인전 단계에서 한번 발생하면 3데스, 4데스, 5데스까지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대신에 캐리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포터 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SKT는 여우 같은 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도 세지만 머리도 좋다 정도. 그래서 그 피지컬을 가지고도 운영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SKT가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재다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SKT가 사실 멤버 개인기만 놓고 봤을 때는 만라이너가 누가 와도 최소 반반을 갈 수 있는 팀이라고 봐요. 사실 피지컬의 영역이라는 게 누가 와도 이기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누가 와도 반반은 간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SKT의 운영이 사실 뭐 이제 서구권의 운영과는 좀 이제 방향성이 다르지만 서로 이제 다른 방향성에 있어서 끝이라고 봐요. 이미 안정적인 운영에 정점을 찍었던 SKT이고
계속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의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CS 관리, 즉 라인 컨트롤이나 아니면 오브젝트 컨트롤에 있어서는 SKT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천천히 가면 이겨 하는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라 이거죠. 이제 정글러 클리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냥 정글러 클리드 개인의 무빙만 봐도 정말 탑 클래스 정글러구나.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T 역대 최고의 정글러인 것 같습니다. 분명 뱅기 선수가 굉장한 커리어를 쌓아줬지만 그래도 뱅기 선수도 기복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근데 클리드는 고작 이제 1년밖에 안 한 거지만 적어도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거의 일정했다고 봐요. 그것도 최상위권에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정말 화끈한 플레이도 보여주지만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었고 냉정하다는 게 최고의 강점 같습니다. 네, 전 클러치 게이밍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플레이 스테이지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스플라이스보다 클러치 게이밍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클러치 게이밍이 플레인 스테이지에서는 좀 더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유니콘이 강하긴 해도 클러치가 경기력이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근데 또 너가웃 스테이지를 보니까 이제 클러치 게이밍은 3대 0으로 올라가고 스플라이스는 유니콘을 상대했지만 3대 2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클러치 게이밍 생각보다 더 좋은 경기력 보여줄 것 같다라는 기대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푸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전히 과거의 프나틱 때 후니처럼 과감함이 살아있어요. 탐 루시안, 트리스타나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다양한 챔피언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대방이 뱀픽 단계에서 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카운터픽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후니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결국 후니의 원동력. 탑라이너지만 캐리가 가능하고 영향력을 초반부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탑라이너다. 희귀한, 유니크한 탑라이너입니다. 팀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SKT는 이제 약간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후니가 무엇을 안 하는 게 낫다는 팀 내부 지시가 잠깐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 이제 그거랑 이제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후니가 뭘 해도 된다, 뭘 해야 한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B조는 팀 리퀴드, IG, AHQ 그리고 담원 게이밍이 속한 그룹입니다. 타이브레이커까지 나올 수 있는 조인 것 같아요. IG와 담원이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정말 너 죽고 나 죽자식의. 팀 리퀴드는 북미의 희망이죠, 어떻게 보면. 담원은 약간 상체는 근육이 빵빵한데 상대적으로 하체가 약간 빈약해 보이는? IG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주먹입니다.